네, 다양하고 풍부한 자동차 정보와 지식을 유익하고 재미없게 전달해드리는 자동차 교육 방송, 오늘도 저희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평론가 류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칼럼니스트 이동입니다. 오늘 목소리가 좀 상태가 안 좋으시네요. 뭐 언제나 안 그랬나요? 좋은 날이 별로 없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저희가 포르쉐 마칸, 뉴 마칸이죠.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한 모델의 차를 타고 있고요. 시승 행사를 나온 김에 겸사겸사해서 영상을 촬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시승하는 모델은 이번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마칸 중에서 좀 윗급 모델에 해당하는 마칸 GTS죠. 네. 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터보가 원래는 이제 마칸에서도 가장 최상위 버전인데, 네. 터보 모델이 없이 GTS를 플래그십으로 해서 운영을 할 것 같아요. 네. 터보가 안 들어온답니까? 네,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얘를 그냥 플래그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페이스리프트 이전에 터보 모델과 거의 같은 출력을 내는 엔진을 얹어서 이제 GTS로 판매하니까 성능상에서는 뭐 크게 뭐 이전 터보와 같은 수준의 성능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굳이 뭐 더 높은 성능의 터보까지는 필요가 없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한 거겠죠? 네. 그리고 사실 뭐 지금 보면 얘만 해도 차고 넘쳐요. 440 몇 마력이요? 449마력이요. 500마력에서 1마력 빠지는 449마력입니다. 450마력에서 1마력 빠지는 거겠지. 아, 네, 그렇죠. 아무튼 내가 상태가 안 좋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450마력에서 1마력 빠지고요. 이만한 사이즈의 450마력, 뭐 요즘에는 진짜 개나 소나말이나 다 400마력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450마력 정도고요. 차는 뭐 마칸 뭐 도로에서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큰 차가 아니잖아요, 얘가. 네, 아주 그 차는 아니죠. 우리나라로 기준으로, 국산차 기준으로 하면은 투싼 정도 크기가 될 텐데, 그 정도 크기의 차들이 사실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죠. 네, 아주 컴팩트도 아니고 중대형급, 뭐 3열 좌석 놓을 수 있는 그런 레벨의 중대형급도 아니고, 그러니까 딱 보면 중형급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이즈죠. 제일 무난하고 제일 편하게 쓸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는 뭐 아우디 Q5라든가 BMW X3라든가 그런 레벨의 차들하고 뭐 거의 비슷한 차급의 차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무난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2년 전에 그 포르투갈에 가서 마칸 GTS 처음 런칭했을 때 그때 네. 시승하고 지금 두 번째인데, 물론 뭐 중간에 뭐 포르쉐 익스피리언스 데이 하면서 트랙에서도 타보고 했지만 그거랑은 별개 문제로, 별개의 상황으로, 만약 내가 포르쉐를, 그러니까 일단 내가 결혼을 하고 아이가 한 명 정도가 있는 가족이 같이 산다. 네. 근데 그 상황에서 포르쉐를 한 대 산다 라고 하면은 얘가 베스트인 거죠. 뭐 아까 이제 그 미디어 런칭 하면서도 얘기가 있었던 게, 마칸 고객의 70몇 %가 첫 포르쉐로 고른 거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포르쉐 브랜드에 입문하는 차가 얘가 되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접근성이 되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 고객의 비중이 30몇 %여서 가장 높다는 것도 사실은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신기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르쉐가 전통적인 스포츠카 브랜드로서 이미지를 쌓아오다가, 뜬금없진 않지만 어쨌든 이게 그 카이엔을 내놨잖아요. 네. SUV인 카이엔을 어떤 스포츠카 브랜드에서는 좀 선도적으로 SUV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상당히 욕도 많이 먹고 했지만은 포르쉐 전체 판매를 끌어올리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했던 모델이고, 그런 분위기를 조금 더 폭을 넓혀서 다양한 소비자들을 끌어안을 수 있게 그런 크기와 또 성능, 그런 것들 갖춘 모델로 확장을 한 모델이 바로 저희가 타고 있는 이 마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포르쉐도 여러 번 망할 뻔했죠, 사실. 그렇죠. 네, 그 망할 뻔한 거를 살려냈던 게 첫 번째가 박스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카이엔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돈을
왕창왕창 벌어주고 있는 애들이 카이엔하고 마칸 같은 SUV들이라 뭐 그 덕에 911이라든가 뭐 718이라든가 하는 스포츠카들을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된 차들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건 911을 타는 입장에서도 사실은 911 고객들이라든가 718을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이 차의 존재를 그렇게 싫어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내가 안 사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달리고 있는 데가 여기가 저희가 지금 금남리길이라고 하는 북한강이죠. 북한강이죠. 네. 이게 춘천에서 춘천에서 흘러오는 북한강을 따라서 쭉 가는 길을 가고 있고요. 이 동네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근한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서울로 바로 들어가면 있는 중랑구 망우동에서 꽤 오랫동안 살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면허를 따고 밤에 몰래 이제 아버지 차, 그다음 어머니 차를 끌고 나와서 드라이브를 다니던 길이 이쪽 길이었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홈코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마음의 홈그라운드. 네, 홈그라운드죠. 이쪽 길이 사실은 밤에 와서 사람들이 없으면 그러니까 업다운도 있고 네. 정확하게 굴곡도 있고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저도 이제 90년대 후반, 뭐 2000년대 초반 이런 때 이제 자동차 매체 쪽에서 시승을 하게 되면 많이 나오던 코스. 그렇죠. 이쪽으로 가는 그 자유로를 통해서 통일동산을 가는 게 너무 식상해질 무렵에는 네. 이쪽으로 많이 나왔었죠. 그 시절만 해도 이쪽 길이 차가 아주 많지가 않아서 평일에는 네. 차가 아주 많지 않아서 나름 좀 속도를 내면서 뭔가 랠리 분위기 같은 네. 것도 좀 즐겨보기도 하고 그랬던 길이기도 하고요. 오랜만에 또 마음의 홈그라운드를 달리고 계신 차가 하필 또 마칸 중에서도 예, 성능이 뛰어난 GTS 모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지금 노멀 모드를 놓고 설렁설렁 다니고 있기 때문에 매우 편안합니다. 다른 거 아무 생각할 필요도 없고 시끄럽지도 않고 조용하고 배기음도 전혀 거의 들리지 않고.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스포츠카 브랜드가 만드는 SUV라는 것들이 정통 스포츠카들과는 좀 성격이 좀 다른 면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SUV라는 성격에 알맞게 좀 약간 일상적인 그런 분들도 추구를 하면서 또 스포츠성도 추구를 하는 양면적인 그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떤 면에서는 더 매력 있게 느껴지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타고 있는 차가 GTS라 네. 트림이 GTS라 GTS 트림들이 어떻게 보면 뭐 포르쉐 전체를 통틀어서 네. 그 각각의 모델별로 가장 스포티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거의 상위 버전으로 터보가 있고 그 위에 터보 S가 있고 뭐 레이스 쪽으로 가면 뭐 GT3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GTS면 일상용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성을 딱 균형을 잡아서 탈 수 있는 그런 차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트랙에 포커스를 맞춰서 개발되는 그런 인증용 모델들 그런 모델이 아니고 일반 승용 모델 중에서는 가장 스포티한 성격의 트림이 GTS 트림인 거죠. 신형이 되면서 인테리어나 이런 쪽이 센터페시아 이게 좀 바뀌었고요. 네. 그리고 모니터가 모니터가 이제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에서 쓰던 것처럼 가까이 가면은 터치가 활성화가 되는 근접 그런 센서가 근접 센서가 돼 있고 나머지들도 물리 스위치들이 거의 빠지고 그러니까 온도 조절이라든가 이런 거 몇 가지 빼고는 나머지는 다 이제 햅틱 반응이 있는 터치 방식으로 다 바뀌었죠. 네네. 개인적으로는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사실 요렇게 스위치를 바꿔놓으면 쌉니다. 쌉니다. 네. 네. 비용이 적게 들어요. 저렴한. 네. 실제로 물리 스위치를 있는 것보다 얘가 고급스럽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저렴한 게 차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각각의 개별 스위치들은 그 스위치마다의 어떤 그 조작되는 기계적인 요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싸게 되죠. 그래서 그 모니터가 커지고 모니터 안에 다 때려 넣으면 싸지거든요, 사실은 차는. 그게 고급스럽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거시기 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바뀐 거가 근데 저는 이제 포르쉐는 워낙 그동안에 여기에 버튼들을 너무 많이 이렇게 널어 놓은 상태가 돼서 그거가 정리가 된 거는 되게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전 되려 그런 면에서 시각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네. 그리고 계기판이 그 흔히 말하는 911이나 그런 데서 썼던 911이 5개잖아요. 네. 가운데가 타코메타가 있고 왼쪽이 속도계가 그 옆에 있고 그런 식으로 5개가 이렇게 쫙 펴져나가는 거를
얘는 지금 3개로 딱 줄여갖고, 네, 3개로 줄여놓고, 역시나 한가운데 중앙에 RPM 게이지가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의 트렌드는 LCD 스크린을 계기판에도 폭넓게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게 트렌드긴 한데, 물론 기본적인 이 아키텍처가 좀 비교적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속도계와 엔진 회전계는 아날로그 스타일을 여전히 쓰고 있다라는 그런 점도 좀 재미있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만 전자식 계기판으로 해서 그거를 이제 토글 방식으로 바꾸면 오디오, 폰, 내비에다가 기타 등등 트립에다가 뭐 그런 것까지도 TPMS라든가 구동력 배분하는 그 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맞춰놨죠. 네, 필요한 정보들을 확인하는 데는 뭐 큰 무리는 없는 그런 구성입니다. 좋아요. 뭐가 시비를 걸 만한 게 아까 그런 것들밖에 없어서. 네. 지금 계속 저희가 이제 50km 구간을 제한 속도 때문에 천천히 느긋하게 달리고 있는데요. 이번 모델에서 어쨌든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고, 에어 서스펜션도 스포츠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단단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딱딱하다라는 느낌은 사실은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폐차하는 지점이 비포장도로고 오프로드여서 오프로드 모드 버튼을 누르면 한 방에 차고도 올라가고, 네. 램퍼도 더 단단해져서 버틸 수 있게 해주고 하는 것들까지도 움직이는데, 뭐 사실 오프로드 모드를 쓰진 않겠죠. 쓸 사람도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좀 거친 노면에서 하체가 좀 손상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좀 그냥 들어 올리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면 뭐 특별히 진짜로 오프로드 뛰어 들어가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오프로드 모드 자체를 쓸 경우가 몇 번이나 있을까라는 생각도 그렇죠. 드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느긋하게 노멀 모드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뭐 그런 얘기도 하긴 했었는데, 에코나 컴포트가 없는 내연기관차를 타본 게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노멀, 스포츠 플러스 3가지에다가 인디비주얼, 개인용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인디비주얼까지 있는 4가지 드라이브 모드가 있죠. 뭐 에코 모드라든가 컴포트 모드가 없다고 해서 뭐 환경은 개뿔, 뭐 안락함은 개뿔,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아니죠. 기본적으로 노멀 모드가 그런 부분들을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드라이브 모드를 조절하는 거에서 지금 노멀에서 스포츠로 갔다가 스포츠 플러스로 가게 되고, 당연히 스포츠 플러스가 되면은 차고도 낮아지고, 댐퍼가 단단해지는 거에, 그러니까 차고 낮아지고 댐퍼 단단해지고, 거기다가 이제 배기까지 오픈되는 상태여서 적극적으로 굉장히 소리도 나고 그러는 거가 되고요. 여기에 플러스로 이제 가운데 있는 버튼을 딱 누르면 스포츠 리스폰스가 20초 동안 작동을 하죠. 그래서 20초 동안 작동한다는 것만 확인하고 실제로 작동은 안 시키고 있는 이유가 길에 차가 많아요. 근데 여하튼 이거를 스포츠 플러스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단단해지고 뭔가 몸에 긴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뀌는 범위가 되게 이런 브랜드일수록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브레이크도 리스폰스가 빨라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스티어링 휠이 무거워지고 뭐 기어 변속이 달라지고 엔진 소리가 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배기나 네. 브레이크까지도 다 조절을 하니까 타는 맛이 사실은 나게 될 수밖에 없죠. 차체 위아래 움직임 자체가 많이 줄어들기는 해도 줄어들죠. 네. 이 정도면은 사실 일반 911 같은 모델들에서의 일반 모드보다 조금 더 조여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멀 모드와 스포츠 플러스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 차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 차들이 좀 빠졌고요. 그래서 스포츠와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넣었다는 게 확실하게 RPM부터 드러나죠. 네. RPM이 확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그 길을 따라서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 수집 장치가 있습니다.
뒷바퀴까지 들어오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점프한 이후에 그러니까 노면에서 이렇게 타당하고 충격을 받고는 뛰어오른 다음에 착지할 때가 되게 부드럽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달리다 보면 SUV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네. 서스펜션도 충분히 받쳐주고 AWD 시스템이 또 앞뒤에서 구동력도 네. 빠르게 배분을 해주고. 그리고 이게 보면은 후륜 구동을 베이스로 하잖아요. 네. 타이어가 앞에가 265고 뒤에가 295예요. 네. 네. 뒷 타이어를 더 넓은 거를 썼고, 그리고 그거 편평비가 뒤쪽이 더 낮다 보니까 네. 엑셀을 밟아서 출력을 이제 훅 하고 올릴 때 뒤쪽을 꾹 하고 눌러주면서 가속하는 맛이 되게 좋아요. 네네. 그러니까 앞쪽은 거의 이제 보조만 한다라는 느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타고 나면은 그 생각이 딱 들죠. 아, 좋다. 그 생각이 쓱 올라오죠. 이렇게 이런 차를 타게 되면. 전통적인 FR 스포츠카에서 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스티어링 휠로 잡고 네. 그리고 엑셀러레이터로 네. 엑셀 온오프를 통해서 앞머리를 누를 거냐 뺄 거냐를 네,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의 꺾은 각도는 고정하고 엑셀 페달로 이제 라인을 더 부풀릴 거냐 네. 좁힐 거냐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마음대로 움직이는 차라는 게 좋은 거죠. 네. 사실 뭐 포르쉐들 대부분 다 그렇긴 합니다만, 그게 마칸에서 SUV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가 그게 훨씬 더 뭐랄까 좀 감동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접지력도 유지가 돼야 그렇죠. 이제 앞바퀴에서도 이제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아서 돌아나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팅을 해서 운전의 재미를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모델들의 장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냥 노멀 모드로 달리고 있는데도 이렇게 나긋나긋한데 잘 잡고 가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차가 시승차에 달려있는 타이어는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4의 올 시즌 타이어거든요. 네. 이게 서머보다는 확실히 그 접지가 떨어지는 거는 분명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어 스키드음이라든가 그런 거 하나도 안 들리고 잘 잡고 돌아가잖아요. 네, 나긋나긋하게 부드럽게 살살 잘 갑니다. 네. 달릴 맛이 나죠. 이 위급인 카이엔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뭔가 헤비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에 비하면은 마카는 그런 느낌은 확실히 적어요. 네. 조금 더 경쾌한 느낌까지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일단 무겁다고 느껴지거나 혹은 예, 부담은 없죠. 그렇죠. 몸놀림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게 권투를 보면 뭐 마이크 타이슨이나 그런 사람들이 뛰는 슈퍼헤비급이 있고 네. 라이트급 정도의 완전 경량은 아닌데 네. 중간급 정도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균형이 잘 잡혀 있는 선수들 모양을 보면 되게 멋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파워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무거운 것도 아니고, 그런 느낌이 마칸에는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로 돌아가게 되는 게, 한 대를 사야 된다면, 가족이 있다면, 뒷자리에 누군가를 태워야 된다면, 그러면 마칸이라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카이엔이 판매량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높고 잘 팔리고 그러는데 카이엔보다는 얘가 더 많이 팔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죠. 일종의 그것도 요 유행을 타서 카이엔이 많이 팔린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그거보다는 이 차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또 기왕이면 다홍치마? 기왕이면 좀 더 여유 있는. 네. 사실 근데 뭐 카이엔도 이게 3열 좌석이 있는 모델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뒷좌석 공간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짐 공간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필요를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뭐 합당한 선택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운전자 관점에서 봤을 때 뭐랄까 가족을 많이 태우기는 하지만은 또 혼자서 운전하는 경우가 더 많은 그런 상황에서는 마칸이 더 좀 합리적인 이성적인 선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노말 모드에서도 풀스로틀을 해서 끝까지 밟으면 배기가 결국은 열리면서 급가속을 하게 되고, 네. 그러면 사운드는 그대로 나오게 되고는 아우 좋다. 그냥 모두별 차이가 좀 그런 거죠. 이제 반응 속도의 차이, 반응의 민감도의 차이, 그런 거지. 결국은 운전자가 어떻게 그 조작을 하느냐, 그런 것들을 감지해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것들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이제 조절을 해주는 거죠. 그 운전자의 인풋에 따라서 차가 알아서 해주니까 네. 세상 없이 편하고 세상 없이 마음에 들고. 서스펜션 이게 불필요한 움직임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참 좋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런 류의 SUV를 타면 사실은 서스펜션 자체의 스트로크가 길기 때문에 네. 되게 허그덕허그덕 하는 느낌이 생기기가 쉽잖아요. 네. 없어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얘가 스트로크 자체가 짧으냐, 그것도 아닌데. 네. 그 코너를 돌아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한계점 가까이 갈수록 이렇게 정확성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SUV에서 잘 나타나는데, 그리고 그런 거가 이제 어쨌든 무게중심이 높은 차를 코너에서 일정하게 밀어붙이고 있으면 한쪽으로 쏠리는 상황이 되고, 예. 그 한쪽으로 쏠리는 상황이라는 거가 결국 한쪽 편의 코너의 바깥쪽이라고 할 수 있는 댐퍼는 다 눌려있는 상태가 네. 되는데, 그 눌려있는 상태에서 충격이 왔을 때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뭐랄까 이렇게 그러니까 혼자서 바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아까 그런 얘기를 잠깐 하긴 했지만 얘가 어쨌든 1억 1천 얼마잖아요. 지금 네. GTS 상향에서 그 지금 얘가 크로노 패키지가 포함이 돼 있는 네. 차가 얼마예요? 1억 2천? 그래서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의 뭐 옵션 포함 가격은 1억 2,570만 원입니다. 네. 그래서 1억 2천 얼마라고 하면 차가 BMW나 그런 데서 보면 X5의 기본 모델 정도의 가격이 되고 사실은 사이즈로 한 등급 위에 독일 3사의 차라고 하더라도 한 등급 위의 차를 살 수가 있게 되는 네. 거죠. 물론 이제 그 차들보다 이 차가 성능이 더 좋고 엔진 출력도 높고 네. 그 차들보다 조금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실내 공간, 짐 공간 그 정도. 편의 장비가 조금 빠질 수 있겠군요. 뭐가 맞을까요? 지금 이 차 기본값이 1억 1,45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옵션 가격이 1,120만 원어치가 들어가. 1,120만 원? 크로노 패키지랑 이런 거 들어가면은 그냥 후딱 600만 원 올라가고 그럴 텐데. 네, 하여튼 옵션 값으로 차 값의 한 10% 정도가 더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여하튼 그래서 똑같은 1억 2천을 써서 X5나 GLE 같은 중대형 SUV를 살 거냐, 아니면 사이즈는 좀 컴팩트하지만 달리는 맛 플러스 더 빠른 막간 GTS를 살 거냐, 본인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뭐 제 취향이 아무래도 좀 이쪽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큰 차가 그렇게 큰 차에 대한 생각이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줄어들어. 네. 처음에는 산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거시기 하지만 여하튼 걔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난번에 자교방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과도기적인 차니까 그러려니 하는 거고요. 네. 정당화는 어떻게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요 정도 급 정도가 차라리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점점 더. 얘의 의미는 막간 GTS의 의미는 그런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카이엔은 살 돈이 없어. 이게 똑같은 얘기거든요. 결국은 911 살 돈이 없어서 박스터 샀냐가 아니라 걔네들은 걔네들만의 맛이 있고 걔네들만의 성능이 있는 거고 걔네들만의 영역이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카이엔 살 돈 없어갖고서 막간 샀냐 이게 아니라. 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카이엔이 주는 그 주행 질감 그리고 마칸이 주는 주행 질감이 차이가 제법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품 자체의 컨셉은 전체 라인업에서 좀 애매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막한 GTS 정도 되면은 포르쉐라는 브랜드 캐릭터에 더 좀 어울리는 SUV다. 그런 관점에서 저라면은 카이엔과 마칸 중에서 마칸 GTS를 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고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카이엔 살 거냐 마칸 GTS 살 거냐 라는 고민. 네. 근데 아마 그런 고민이라는 상황이 되면은 저는 박스터를 사고 있겠죠. 저는 카이맨. 네. 솔직히 뭐 이제 여담입니다만은 저희가 시승 출발해서 반환점까지 갈 때는 제가 운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주저리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사실 이렇게 뭐 다양한 조건에서 몰아보지 않아도 딱히 할 말이 없어요.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그런 한 줄 차이인 요약하면 거죠. 아우 좋다 그걸로 요약이 됐죠.
이게 뭐 모드를 바꿔가면서 뭐 이런저런 뭐 특성들, 뭐 변속기, 엔진, 스티어링, 브레이크, 뭐 서스펜션 골고루 다 느껴봐도 뭘 더 말하겠어요. 네, 그런 생각이 들죠. 스포츠하고 스포츠 플러스는 왜 나눠놨을까? 인제에 가셔야죠. 영암을 가시거나. 아무튼 그래서 네. 시승하면서 할 얘기 별로 없는 차예요. 사실 좋아요. 아우 씨, 이러면 안 되는데. 여하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칸 GTS 고요. 사이즈는 좀 작지만 포르쉐스럽고요. 가족이 있어서 여러 명이 타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에 포르쉐를 한 대만 사야 된다라고 하면 얘가 정답이고요. 그래서 굳이 저는 하이엔까지 가는 큰 차가 아니라 이 정도만 사도 충분하다. 그리고 더 재밌다. 네. 그거를 결론으로 내리겠습니다. 네. 쏟아지는 전기차의 홍수 속에서 그리고 전기차들도 요즘은 아직까지 뭐 대중차 브랜드들보다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더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는 전기차들 상당수는 이제 성능을 강조를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런 차들을 계속 접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마칸의 마지막 내연기관 버전의 고성능 모델을 접하면서 참 기분이 묘하다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네요. 이런 크기에 이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차의 흐름은 계속 이어지겠지만은 또 내연기관이 아닌 전동화된 또는 또 순수 전기 구동계를 갖춘 그런 모델을 이제 다음 세대 마칸에서는 접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기념할 만한 그런 성격의 모델을 저희가 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마지막이라는 거가 의미가 있죠.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희가 느꼈던 더 말할 게 없고 딱 꼬집어서 뭔가 이렇게 지적할 만한 게 없는 그런 성격의 차를 이제 저희가 만났다는 게 이렇게 보면은 참 만감을 교차하게 만드는 네, 그런 그리고 게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또 하나가 드냐면 바로 얼마 전에 그 제네시스의 GV70 일렉트리파이드 모델을 탔었거든요. 네. 근데 그 차도 사실은 내연기관 모델도 재미는 있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차가 굉장히 재밌다라고 느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의 특성인 낮은 무게중심에 그리고 즉각적인 출력 반응에 컴팩트한 차 크기에 단단하게 들어와 있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에 등등등등해서 굉장히 재밌다라고 느꼈었거든요. 네. 근데 GV70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걔가 이제 조선 마칸이라고 불리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우리는 그 마칸 원조 모델을 타고 있는 거거든요. 내연기관으로. 그렇죠.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얘가 갖고 줄 수 있는 즐거움이나 재미가 다르구나라는 거를 저는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그래서 확실히 차이가 있고 내연기관차로서의 재미는 여기서 끝난다는 게 너무 아쉽다. 네. 그래서 빨리 사시라. 마지막 버전이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로 마무리하고 싶네요. 네, 전통적인 애호가 관점에서의 그 애증의 감정이 담긴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포르쉐 마칸 GTS와 함께한 자교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자동차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